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2월 18일 1월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정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 변호사님은 원래 토요일 서정국의 법대로 시간에 나오시고 1월이 정가 뒷담화 시간인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제 정가 뒷담화를 보내드렸고 오늘은 서정국 변호사님 저녁 늦은 시간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오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왔는데 아주 희망 스킨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이 총선 지금 D-한 52일인가 그 정도 남았는데 민심이 대폭발했다. 특히 이게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그동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그 정당 지지율이 거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 중반 하다가 지지난주에 한 2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33%로 반전이 됐고 정당 지지율이 그동안 양쪽이 다 비슷비슷하게 한 1년 이상 한 1년 반을 그렇게 끌어왔는데 정당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격차가 났습니다. 37%,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이렇게 됐는데 자, 민심이 굉장히 변하고 있죠. 특히 설 연휴 이후에 차례상 민심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후보들, 후보들이 뭐 중요하죠. 나경원부터 후보들이 이런 이제 중요하죠. 후보들 있잖아요. 예. 네 개 지지율이 동시에 이제 급상승하고 있다. 세 개가 아니고 네 개. 네 개. 그렇네. 제가 방송마다 이제 옛날부터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네 개가 이제 시차는 있지만 타임렉, 시차는 있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치할 수밖에 없다. 예. 왜?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후보자를 찍게 돼 있잖아요. 예. 네 개가 이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지표상으로 예. 그다음에 그저께 갤럽 이제 갤럽도 있고 또 이제 사회 여론 조사 연구소도 있거든요. KSOI 그 조사 KSOI. 그 CBS 노크더랬는데 이건 이제 모든 게 보면요. 잠깐만 통과서서. 이거는 그 정당 지지율이 무려 44.3 대 37.2에서 국민의힘이 7.1% 포인트가 앞섰어요. 한마디로 이제 오차 범위 밖이라고 해야지. 예, 오차범위 밖에 갔으니까 이거 완전히 앞섰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예. 윤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맞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예. 야, 광개토대랑 세종대왕에 와야 제가 된다는 그게 제가 45였거든요. 맞아요. 45. 여기는 40. 예, 갤럽은 44.3이에요. 그러니까 갤럽은 원래 이렇게 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갤럽도 상당히 올라간 걸로 지난주에 비해서 2주 전에 비해서 4% 포인트가 올라갔고 이 KSOI 조사에서는 무려 44.3%. 그러니까 윤 이건- 대통령 지지율이.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죠. 이 말은 이제 전화 면접이든 네. 아니면 이제 ARS 조사든 다 이게 올랐다 이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 가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원인이 뭐냐? 원인. 예. 원인은 이제 윤 대통령은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봐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 민생 예. 토론회라든지 민생 행보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의사 숫자나 의료 개혁, 그렇죠. 개혁 의지. 밀리지 않는. 예. 이것도 이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다가올수록 보수가 이제 결집하는 결집도 있죠. 결집 효과.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 요인이 결합돼서 윤대 지지율이 오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효과 플러스 예. 무엇보다 이제 공천이 아주 잘 되고 맞아요. 예.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다. 예. 제가 근데 문재인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예. 문재인 있잖아. 예. 참 이게 방송하면서도 문재인 어록까지 인용하네. 국민의힘의 공천은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오케이. 과정은 공정하며 예.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예. 누구나 출마해라. 말이 기회는 평등하고. 예. 근데 심사 과정이 공정한 거야. 예. 과정이 공정하니까 예. 그 결과가 정의롭잖아. 그렇죠. 이제까지 공천받은 사람 중에 다 그 사람이다. 예. 될 사람 됐잖아. 문재인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로 전부 다 불공정하고 부정의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딱 그대로 가네요. 예. 그 말만 인용한 거죠. 예. 그게 원인을 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공천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또 특히 설 민심, 차례성 민심 덕인데 그 직전에 KBS에 대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파우치 문제. 이게 이제 국민들도 이 민주당이 대기하는 것이 이게 흑색선전이고 함정이고 이런 걸 좀 인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 대담 그런데 결과로. 그 KBS 대담은 각본 없는 이제 감동적인 100분 드라마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을 예.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예, 예. 앵커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곤란한 질문 다 물었는데 다 물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이거 소탈하게 소신껏 예, 예. 솔직하게 예. 대담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우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내가 좌파 패널들 보고 야 너 거기 파우치 하나가 선거 치르려다 큰일 난다. 이 예. 파우치 하나가 선거 치르면 이게 큰일 난다 이랬는데 예.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그 하나가 지금 이게 김혜경의 법카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김정숙의 뭐 샤넬부터 해가지고 예. 수영 강습식인 수영 거 강습 요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거 비교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 예. 이랬는데 역시 이제 그 좌파가 전략을 잘못 잡은 거죠. 저는 그 캡에서 예. 대담했고도 이게 상당히 컸다 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좌파도 보니까 이걸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보니까는. 저를 거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잘못하면 그 대책이 당했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혜경 법카 이야기 계속 나오고 김정숙 수영 강사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경호관을 수영 강사로 이렇게 그 활용을 했다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는 하나만 더 보죠. 그 한동훈과 이재명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한동훈은 갤럽에서 긍정평가 비대위원장 역할 긍정평가 52, 이재명은 긍정평가 35.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17%가 포인트가 차이 나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보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해요. 그 만약에 검사 독재 정권이면 감옥에 가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재명은 그것을 회피를 하잖아요. 회피를 하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총선 프레임 전쟁인데 이재명은 윤석열 대 이재명을 해서 정권 심판론을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동훈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전략은 안 먹히는 거예요. 안 왜냐하면 이제 먹힌다. 그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예. 자기가 이제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아, 구도를 그거 만들려는데 하려고 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이재명이를 예. 아픈 데만 골라가지고 이 한 놈만 때려 패고 있으니 근데 그게 여론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경쟁구도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이재명이 예. 끌리더라는 거예요. 예, 예.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대실패로 끝나고 예. 결국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 먹히니까 계속 때리 패니까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차이가 예. 17%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17%. 이거는 이제 이거 한동훈의 이재명에 대한 케어성이라고 해요. K여성. 그렇죠. 초반 1라운드 케어보시는 거 1라운드. 뭐 1라운드 1라운드? 끝나기도 전에 끝나 전에. 1분도 안 돼서 끝난 거죠. 예. 뭐 며칠 만에 전체를 한 라운드로 보면 와, 케어성은 끝나고. 이재명도 만만치 않은데 그 대선에서 그래 0.7% 포인트까지 따라가고 했는데 한동훈에게 그냥 1라운드 초반에 케어 당해버렸네. 이 상태라면은 상당히 총선에서 이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힘 공천 지금 1라운드가 일단 끝났습니다. 공천 1라운드. 아까 1라운드 KOS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초반 공천이 끝났어요. 지금 253개 지역구 중에서 13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 방식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단수 추천 86명 우선 추천 3명, 경선 44명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공천 1라운드 마무리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런데 일단 한 단어로 평가하면 예. 제가 출연한 프로 있잖아. 이것이 정치다. 이걸 예. 표를 내보면 이것이 공천이다. 시스템 공치다. 오케이.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이다. 예. 이걸 이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윤심도 없고 한심도 없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오로지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저는 86개 단수 공천 보고요. 이 사람이 왜 됐지? 한 지역도 없어. 제가 요즘 이게 격전지 탐방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서정우 TV에서 하고 있죠. 틈만 하면 이게 어느 지역 들어가서 누가 뛰고 있나 이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다 속으로 생각했던 분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예.
한 명이라도 이게 이상하면 제가 방송했겠지. 예. 저는 야 진짜 이번에는 이제 그 제대로 시스템 공천이 뭔지를 예. 보여준다. 예. 보여준다. 예, 예. 86개. 예. 그다음에 경선하고 다 있는데요. 예, 예. 이걸 뭐 굳이 점수 매길 필요 뭐 있습니까? 예. 전부 다 이게 될 사람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점수가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아, 무의미하다. 그냥 100점이다. 그렇다. 100점이다. 아. 한 개도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비대위 수긍을 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김무성 전 대표도 시스템 공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뭘 해. 그러면서 또 물러나 버렸거든요. 이런 점도 상당히 지금 여론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리더십입니다. 아, 그렇죠. 바로 한동훈의 이제 저 리더십. 김성태 의원 예. 반발할 때 이제 점심을 같이 둘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편 많이 들어주잖아요. 예. 진짜 억울하거든요. 아, 억울하죠. 진짜 채용 비리 없었어요. 예, 다음에는 예. 꼭 줘야 됩니다. 예.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유죄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게 알아서 KT에서 절차를 자기들이 뭐 알아서 긴 거지. 예. 김성태 일이 전화 한 통 그게 없다니까요. 예. 그거는 뭐 팩트고 판결문에. 근데 그분이 점심 먹을 때 비상하더라고. 수업에서 나게 이번에 진짜 이게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제가 점심 먹을 때. 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 됐을 때. 예. 한동훈 성공하기 리더이 전에.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기- 맞아요. 그때 그거 해서 뭐 박성민 겨냥해서 뭐 삼천교육대 출신 조포기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바로 직후에 예. 만났는데 예. 제가 근데 진짜 저는 속으로 이분이 그냥 목숨 걸었다 하길래 진짜 또 단식하나? 절대 단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 절대 아직도 탈당하면 안 됩니다. 두 개만 적었어요. 예. 대표님 절대 단식하면 안 됩니다. 진짜 단식하면 이번에 지금도 단식 후유증이 안 나왔어요. 안 났어요. 예. 안 나왔어. 예. 그다음에 지금 탈당하면 안 됩니다. 남아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당은 자리가 많습니다. 예. 이래가 저 두 가지만 간절하게 이제 호소했지. 근데 비장하더라고. 예. 근데 전 저보다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리더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설득 못 시켰잖아.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더라고. 민주당에 누구처럼 가짜 단식 안 하고. 그렇죠. 누구처럼 이재명처럼. 뭐, 그렇죠. 가짜 단식 안 하고 이제 그 진짜 단식회가 더루킹 특허 이끄는 당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딱 명예를 회복시켜 주니까. 민주주의도 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을 성렬히 이끌었을 뿐 아니라 당에게 그 헌신을 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선당우사로 예. 결단이 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한동훈 리더십이고 예. 그 김성태 의원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저는 네. 경의를 표하고 예. 다음에는 이게 꼭 줘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 내일부터는 이제 결정이 안 된 지역 여기서 이제 인력 재배치를 또 하는 이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현역 의원들은 아직 컷오프가 그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대표만 2명이 컷오프 됐는데 비례대표로서 지역구를 출마를 선언을 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에서 컷오프가 한 명도 아직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 명도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평가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그 하위 뭐 10% 하니까 7명 컷오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점수가 예. 완전히 이제 모든 게 집계가 안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보다는 전략이 있다고 봐요. 전략. 예. 컷오프 안 됐는데 전략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앞으로 이게 50억 특검이나 김건희사 특검도 있고 그거 아직 남아있죠, 그거. 그다음에 아직도 요 개신당에서 예. 이삭 없나? 이삭. 이삭 죽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지역구 의원을 컷오프 시킬 이유가 없죠. 그렇죠. 혹시라도 뭐 그런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개의치 않는다. 예. 원칙이 없는 이랬지만 이게 또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략상으로도 저는 마지막에 선거 이제 입후보 등록 직전에 이제 그 현역이 잘못돼서 그때 컷오프 시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반발이라든지 아무래도 이게 부작용 후유증이 적잖아요. 예. 이게 그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공천도 전략입니다. 선거 전략. 예. 따라서 이제 그 지역구 컷오프는 최대한 늦추라.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그러면 이게 최대한 늦춰서 한꺼번에 착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뭐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게 후유증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쌍특검이라고 하는 게 재투표를 안 하고 지금 꽉 쥐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지. 꽉 쥐고 있어서 이게 또 언제 재투표를 붙이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할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일찌감치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를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이탈표를 이제 이탈표를 던질 수가 있다. 그 만약에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그걸 상정을 하면 이제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이것을 뭐 전략으로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준석 그렇죠. 당에 이준석 이낙연 당에서 이삭죽게 저번에 뭐 그 누구죠 한 명 그 양정숙 한 명 데려가서 6억 원 벌었잖아요. 6억 원 버는 그 저는 국고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고털이 6억 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3월 25일인가 그때 되면은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그때 한 20명 하면 이 사람들이 60억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좀 컷오프를 뒤로 늦추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정숙은요. 예. 저부터 이게 끝까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비례만 공천 주면 예. 바로 고발할 겁니다, 제가. 아, 예. 왜냐하면 그거 네모 아니 6억 주고 그냥 비례 주면 예, 예. 이게 돈 받고 비례 옛날에 전국구가 돈전자 전국구 있잖아. 맞아요. 옛날에는 전국구가 돈전자 전국구잖아. 예. 양정숙이 예. 만약에 비례를 당선 가능한 범위 내에 준다. 이거는 이게 6억의 예. 배지를 장사한 겁니다. 그러네. 공천 장사한 겁니다. 배지 장사. 범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주시하고 있을 거라니까. 야, 배지 팔은 거네. 그러니까. 배지, 근데 그 이제 돈을 양중석한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나쁘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김건희 여사 파우치 문제 가지고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번 갈등을 이제 했다가 재빨리 수습을 했잖아요. 아주 신속하게 수습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갈등 요소가 하나 더 남았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 용산 출신, 용산 참모들 38명, 그 다음에 장차관 출신 17명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국민의힘 지역 현역이 있는 지역이 한 55%가 던졌고 영남이 한 40%가 던졌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그 충돌이 없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게 반드시 충돌이 한 번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충돌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이제 공관위가 예. 아주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예. 대통령실 출신이요. 오히려 이제 역차별에 가까울 정도로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한 명 하고 네. 이제 또 여러 명을 다 한 명 하고 예. 한꺼번에 안 하고 예. 순차적으로 뭐냐 옛날에 그 전희경은요 예.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게 아니고 원래 국회의원 원래 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원래 국회의원이고 경쟁자가 예. 압도적입니다. 전희경은 비례의원이에요. 예. 근데 정무비서관 했지만 예.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갔다 오나 안 오나 이분만 하는 게 분이 어딨냐고 맞아요. 비례하고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예. 될 사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환 이분은 이게 저 제일 아끼는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성환은 정무수석실 행정관인데 그 험지로 갑니다. 중량을. 중랑 어린데 그게 예. 박홍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근은 이제 중랑 사람이 아닌데 예. 이성환은 이제 그 중랑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태어나고 뭐 다니고 뼛속 깊이 중랑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스토리가 있는 아주 훌륭한 후보자입니다. 예. 진짜 제가 존경하는 후배예요. 이성환. 예. 그러니까 험지로 간 거죠. 험지가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전희경도 마찬가지고 어정부가 거기도 그럼요. 험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진우 비서관 세 사람인데 그렇죠. 용산 출신 3명이 단총 공천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이성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은 박홍근이는 중랑을 험지로 갔고 그다음에 전희경 그 전 의원은 어정부갑도 지금 험지죠. 예. 험지로 갔는데 전희경 전 의원은 원래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본인이 그 출마를 해서 가는 것이고 자, 한 사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그 전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핵심인데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 뺐잖아요. 예, 다른 그래서 지금 소리입니다. 경기도로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예, 험지로.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됐다는 사람이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인가요? 예. 전 법률비서관. 그런데 해운대 갑 예. 타태경이 떠났는데 그걸로 간 게 유일한 거죠 지금. 유일한데 예. 근데 주진우 검사 옛날에요. 예. 이분이 동부지검에 부장검사할 때 블랙리스트로 이제 그 환경부 장관 기소해서 이게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맞아요. 김원경인가? 진짜 김원경? 예. 훌륭한 검사로 예. 그 이후에 기양을 간 거예요. 자천당했죠. 그래서 사표 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진짜 어려울 때부터 도와준 분이에요. 이런 분 그리고 능력도 뛰어난 분 아닙니까? 예.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이런 분 한 명에게 뭐 텃밭에 그것도 그냥 준 건 아니고 네. 여론조사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겼다. 시스템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들어간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전략공천 제 맞잖아 하태에 떠났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 패널들도 욕을 못해. 야, 한 명이다, 한 명. 너 문재인 때 몇 명이냐? 예. 그것도 시스템에 안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아무나 준 것도 아니고. 그럼요. 최고 공신에 그래 검사하다가 추미애한테 자천돼서 가고 블랙리스트 수사 그 암울할 때 진짜 힘들 때 수사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모셔와도 되는데 예. 아니 뭐 해운대 고향이 간 거 아니 고향 맞잖아요. 아, 고향으로 갔죠. 예. 예. 이런 게 이걸 가지고 공천 대통령실 다 해먹다 이 말 못하잖아. 한 명이다 한 명. 대통령실에 다 해먹었으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사람 컷오프 돼버렸잖아요. 석동현. 그러니까요. 석동현, 송파갑. 아예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사실문직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석동현 이분은 이게 진짜 저는 참 존경합니다. 아, 예. 왜냐면 이제 40년 직인데 예. 아마 이제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 대통령한테 민주평통 사무총을 좀 더 해달라. 근데 예. 본인이 나온 걸 충정을 적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3년을 누가 이게 국회 들어와서 진심으로 지켜줘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이 임기 말로 갈수록 얼마나 또 공격받겠습니까? 예. 40년 진짜 친구로 예. 자기가 이제 그 충정심에 대통령 뭐 뜻은 아니지만 충정심에 나온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예. 저는 뭐 넣을 수 있다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도 시스템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박정훈 앵커로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거 충정심만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시스템 공천이 확립이 되니까 오히려 용산 출신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장승민 그 기획관이 뭐 역차별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 사실 뭐 역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차피 시스템에 넣어서 뭐 여론조사하고 다 이제 돌려서 면접 결과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우려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원래 시스템으로 하니까 용산 출신 참모들도 그 다 배제가 될 사람은 배제가 되고 또 장차관급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통치 이념을 국회에 가서 제도화시키고 입법화시키는데 천백 역할을 할 사람이 사실 있어야 돼요. 문재인 때는 그때 한 그 2020년 총선 때 그 청와대 출신들 한 40여 명을 투입을 해서 19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19, 그래서 고민정, 뭐 윤건영, 뭐 김의겸, 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전위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취약해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는 좀 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몇 명은 배려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생각인데 뭐 대통령이 뜻이 확고하게 어떤 특혜도 기대하지 마라. 너가 이제 능력과 살아남으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존중하고. 근데 이렇게 공천을 깨끗하게 공정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겠죠. 우리가 이게 150석, 160석 하면 그 중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저는 150석 160석 하면 그 모든 게 윤석열 지켜야겠습니까? 맞잖아요. 윤석열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뭐 특정한 몇 명보다 모든 분이 앞으로 윤석열계로서 같이 힘을 합친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을 전달할 사람이 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면은 많이 투입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그 긍정적인 이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 공천이 아주 이제 그 쾌조의 스타트입니다. 지금 이제 100m 달리기나 아니면 우리 단거리 수영으로 치면 상대보다 0.1점 먼저 뛰은 거예요. 이게 0.1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00m는 0.01초 차이거든. 우리가 여기 저는 스타트가 쾌조의 스타트를 했다. 쾌조의 스타트.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좀 꼭 지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곱하기 공천을 강조하죠. 곱셈 공천이라고 했죠. 더셈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거죠. 근데 더셈 어떻게 됩니까? 더해 나가다가 하나 0이 넣어도 그냥 더하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가 넣어도 더하면 돼. 0 넣을까봐? 아니, 곱하기 공천 100번 잘하다가 0 넣으면 마지막에 0 넣으면 도로함이 타볼 0이야. 마지막에 하나 마이너스 넣으면 전체가 마이너스 된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곱셈의
예. 잘못하면 이게 곱셈의 약점입니다. 예, 예, 예. 더 세면 그런 건 없잖아. 예. 하나 빼도 예. 나가잖아. 예. 저는 끝까지 쾌조의 스타트를 했는데 예. 곱셈 공천 좋아. 예. 그러면 이게 끝까지 0이나 마이너스는 없어야 된다. 예. 이게 제가 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오늘도 보면 영천에 이만희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는데 그 지역에 그 출사표를 던졌던 김경원 전 뭐 대구 국세청장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지금 하거든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그런데 이의 신청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의 신청도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다. 그럼 이의 신청 자체도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오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의 신청 내용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여다봐서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걸 다시 이의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수긍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곱셈 공천을 하다가 제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제로가 나올 가능성도 최대한 그러니까 제로가 안 나오도록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 토요일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또 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이준석, 이낙연 초장부터 갈등 폭발 뭐 또 조국 송영기 진단, 이재명 재판 이런 부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